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덕수궁에 대해서 좀 찍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어느 궁을 가시거든 앞쪽에 이렇게 다리가 있을 거예요. 요 의미는 뭐냐 하면 경계석이라고 할 수 있죠. 궁은 이제 임금님을 만나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경건한 마음으로 여기를 지나가야 되죠. 이 덕수궁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출입문인데요. 여기 좀 동쪽으로 나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저쪽 남쪽 문에 있다가 이제 도로가 개설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 왕래가 많은 쪽이 편리하겠다 싶어서 이제 동쪽으로 문이 바뀌었고요. 처음에는 대안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문이라고 이름이 고쳐졌죠. 여기는 처음부터 궁이었냐면 그렇진 않고요. 왕족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인수대비의 남편이 나중에 이제 추존되어서 덕종이라고 불려지고 그 월산대군 사저였었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경복궁과 창덕궁이 다 이제 불타고 하니까 황궁을 하니 막상 여기서 이제 거처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상태가 좀 괜찮다 싶은 게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를 이제 친척이지만 임금님이 우선 하시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기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사시다 보니까 이제 궁이라는 이름이 져서 여기 정릉궁 행궁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이제 불리어졌고요. 왜냐하면 그 태조의 부인 있죠, 강비. 강비의 무덤이 여기 뒤에 정릉이라고 지어져 있었어요. 원래 거처하는 곳에는 이제 무덤을 쓰면 안 되는데 워낙 태조가 그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능이 있었는데 태종은 이방원은 그게 너무 싫었죠. 자기 어머니는 조선 건국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성이라는 곳에 어머니가 이제 모셔져 있고요. 그러니까 새어머니죠, 강비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경처라는 제도가 있어서 본적인 곳에는 이제 본처가 있고요. 주로 활동하는 곳에 또 경처라는 것이 있어서 그 당시에 좀 생활상에 있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엄마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좋을 리는 없을 것이고, 더구나 그녀가 낳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중 둘째 동생한테 왕세자 자리를 물려줌으로써 반감은 더욱더 커진 것이죠. 근데 이제 그녀는 그 아들이 죽기 전에 다행히도 병사를 해서 그 죽음은 못 봤어요. 근데 이제 태조는 그녀를 잃고 나서 너무 이제 삶의 의욕이 없다 보니까 그 무덤 만들고 이런 데만 좀 심혈을 기울이고 아들하고 사이도 좀 많이 좀 안 좋았죠. 태종이 이제 한일이 참 그 아들 중에서는 최고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태종은 이제 6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방우라고 하는데 고려시대 때 좀 공무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 건국에 끝까지 반대를 하고 개성에 남아 있으면서 그 고려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것으로 그냥 뭐라고 할까, 매일 술 마시고 아버지를 설득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제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잠깐 둘러보시면 여기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함령전이라고 고종이 기거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선은 쭉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오면서 또 설명드리겠고, 요 뒤에 보이시는 건물은 서울시청 뭐랄까요, 소청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이제 들어가 있고, 시청 하나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그래서 여기 태극기 보시면 좀 서울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관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덕수궁 돌담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덕수궁 돌담길에서 데이트를 하면 나중에 헤어진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와전되긴 했는데 왜 그러냐, 여기 바로 앞에 보시는 곳이 가정법원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럼 여기 부부가 와서 뭐 하러 왔겠습니까? 이혼 소송하고 협의하고 그러다 보면 이혼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와전돼서 이 덕숭을 걷다 보면 헤어진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제 궁궐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궁궐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다고 할까요? 원래 이제 왕족의 털을 이제 쓰다 보니까 최소한의 형식은 갖추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 역사적인 이야기가 여긴 또 많이 슬퍼요. 현대사, 근현대사가 여기에 이제 다 함축돼 있는데요. 자, 고종이 경복궁에서 아간 파천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1895년 그 자기 부인이 건천궁에서 시해를 당하죠. 일본 낭인들과 뭐 또 여러 가지 그 궁궐 내에 협력을 해주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경복궁이 너무 싫어진 거예요, 고종은.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청나라, 또 뭐 러시아, 뭐 일본 등등이 자기네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뭐 끝없이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하니까 점점 조선은 힘이 약해지고 부인은 그러한 가운데 또 잃게 되고, 이러니 본인도 언제 그런 죽음을 당할까 걱정스럽죠.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 보시면 남쪽으로 이제 원래 문을 자는 건데, 여기 인화문이라고 저쪽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있었던 흔적만 있는데요. 저쪽 멀리 보이시나요? 이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쪽에 도로가 나는 바람에 그쪽으로 이제 정문을 바꾸고 저기는 그냥 담장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정릉을 태종이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의 사랑에 또 질투나죠. 우리 어머니는 받지도 못한 사랑 받고 죽어서까지 저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해서 그 아버지 살아있을 때 궁을 옮겨버려요. 그게 이제 저쪽 정릉이죠. 정릉. 그래서 여기는 그 연유로 그래서 정동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요 근처에는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각국 국가 간의 대사관들이 여기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고종이 아간파천을 한 것도 요 뒤에 아간파천이 러시아 공사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자기 몸을 의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엄비라고 있어요. 영친왕의 어머니. 그래서 그녀의 감시가 너무 뭐 강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경복궁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나름 이제 고안해서 한 것이 그 엄비의 가마를 타고 밤에 외출하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감시가 엄하다 하더라도 여자의 가마까지 뒤질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린 순종을 또 다른 가마에 태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1년간 거기서 이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자, 뭐 신하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정책, 뭐 시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임금이 안 계신 궁전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이제 돌아오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복궁은 죽어도 가기 싫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덕수궁으로 오시면서 그 당시에 이 궁의 이름은 경운궁이라고 불려졌어요. 자, 여기는 이제 근현대사가 다 있는데요. 석조전이 있죠. 이제 두 개의 그 근대식 멋진 건물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슬픈 장소가 뭐냐면 여기서 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고요. 좀 그래요. 국가 간의 어떤 커다란 이슈가 있을 때 여기가 써였고, 1905년에 차관 정치도 여기에서 이제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종은 그래도 자기는 뭐 양자로 의해서 임금이 되긴 하였지만 자기 손으로 나라가 점점 위세가 꺾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한과 또 억울함과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타개해 보겠다 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헤이그에서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3명을 이제 파견하게 되죠. 이준, 이휘중, 이상설. 이 3분을 파견하는데 이 정보가 좀 샜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서양에 그다지 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니 국제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프로젝트는 실패가 되고 말았고요. 그래서 뭐 이준 열사는 거기에 이제 항거하여서 뭐 그 자살을 하였다라고 말하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세력은 아니 그냥 장관은 조선인이고 차관은 이제 일본인인데 그마저도 임금이 이렇게 조선만의 정책을 취하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호적인 것이고 뭐시고 다 이제 필요 없겠다 싶어서 고종을 강제 퇴위를 시킵니다. 1907년에. 그리고 그의 아들인 순종을 다시 임금으로 세우면서 순종은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창덕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부자가는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한 채로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덕수궁은 또 덕혜옹주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뒤늦게 이제 고명딸을 하나 얻어서 정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신시 교육이 그때부터 들어왔거든요. 1800년대 후반부터 뭐 이화여고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딸을 밖에 내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잠시도 떨어져 있기 쉽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에 저기 보시면 이제 유치원이라는 관립 유치원을 만들어서 양반 자녀들을 여기 와서 뭐 여자 아이들이었겠죠 그 당시에. 그래도 남녀 7세 부동성 이런 개념이 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치원을 다니게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조선은 기울어져 가고, 또 인질이라는 게 있어요. 뭐 신라시대 때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듯이 고종이 또 만만치 않게 뭐 독립자금도 되고 여러 가지 조선의 어떤 자립심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일본인의 눈에는 참 고가워 보였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억제하고자 그 원비의 아들인 영춘왕을 12살에 일본으로 데리고 가죠. 이또 히로부미가. 그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서 이 덕혜옹주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마사코리라고 하죠. 나시모토미야 마사코라고 황족 중에서는 가장 뭐 강력한, 그래서 일본 천황의 부인이 될 예정이었던 그녀가 우리 영친왕의 약혼자로서 정략 약혼을 당해요. 그 전에 이제 여기서는 뭐 좀 정혼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강제적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고 일본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1919년 날짜까지 잡았는데 그 1919년에 고종이 승하를 하게 되는 바람에 부모님이 이제 뭐 세상을 떠나시면 그 해는 결혼 같은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해로 미루어지게 돼서 1920년 4월 어느 날 도쿄에서 이제 영친왕과 이방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또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그 이방자가 아이를 갖기는 어려운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다. 왜? 왕족의 씨가 있으면 계속 그것이 조선이라는 역사를 단절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둘의 사이는 좋았었던지 아이는 태어났고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비행기로 가면 도쿄 2시간 반이면 가지만 그 당시엔 부산으로 와서 또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1살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여기서 이제 사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장남이.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실망한 채로 돌아가서 3년 후에 차남이 태어나죠. 그게 이구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덕혜옹주는 쓰시마 번의 번주 아들인 쇼 땡땡땡땡이라는 사람과 또 정략 결혼을 해서 거기서 마사하에라는 딸이 태어났는데 점점 이제 자기 신변이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고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정신분열 뭐 좀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엄마랑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 여기 김장한이라는 그 기자인가요? 예전에 이제 원래 이제 고종이 그쪽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거기도 이제 안 됐는데 그 정혼자의 형님이 기자 활동을 하다가 일본에서 우연히 그 덕혜옹주의 소식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부와 잘 이걸 추진을 해서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창덕궁에 가시면 그 이제 세자가 공부하던 곳은 고 수강제라고 있어요. 예, 거기서 낙선제는 이제 이방자 여사랑 그 영친왕이 귀가해서 귀국 후에 이제 거처했던 곳이고, 그 바로 옆에 수강제라고 있어요. 원래 그 왕세자의 거처하던 곳인데, 예, 거기에서 우리 덕혜 옹주가 이제 뭐 좀 저 세상 갈 때까지 같이 생활을 하다가 이상하게도 이제 1989년인가요? 같은 해에 불과 뭐 한두 달 사이로 덕혜 옹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자 여사도 가고, 그리고 뭐 1965년에 영친왕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왕족의 이제 역사는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이제 여기는 현대 미술관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건물은, 그리고 여기는 석조전이라고 이제 거기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던 곳이고요. 전에는 저기가 유물 전시관이라고 해서 그 우리 조선 왕들의 어떤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다가, 이것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경복궁의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이 되었어요. 아시겠죠? 네, 여기가 이렇게 좀 뻥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1920년에 여기 대화재가 나서, 사실은 이게 이제 2층 건물로 형식은 이제 갖췄다고 해요. 장소 자체는 협소하지만. 그래서 또 건축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냥 단층 건물로 지어서, 여기가 중화전이라고 하죠. 정전입니다. 공식적인 일을 하시는 정전이 중화전이고요. 덕수궁에서는. 이거는 이제 박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풍계석, 오른쪽은 문간, 왼쪽은 무간. 그래서 정품, 종품은 일품, 종 1, 2, 3까지는 정과 종이 함께 있고, 사품서부터는 정만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여기 이제 왕도니까요. 맨 가운데는 왕과 왕비만 걸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 이제 계단이 있는데, 여기는 테라스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경복궁과 비교가 잘 되실 것이고요. 창덕궁에 가셔도 이런 형태로밖에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복궁이 정전이기 때문에 똑같은 규모나 고급스럽게 짓는 거는 조금 배제했죠.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남의 집과 차남의 집, 뭐 지금은 차남이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고, 경복궁이나 창덕궁 가시면 여기가 이제 봉황이 있는데요. 여기는 용이 이렇게 잘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일단 중화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단은 2단으로 되어 있고요. 저쪽에 소시라는 것이 있고, 또 좌우에 두무, 소화기의 역할을 했던 두무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전돌이 바닥에 있다라고 하면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냥 마루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고, 벗고 들어가고. 자, 여기도 이제 전돌이에요. 여기 이제 입구 쪽만 이렇게 마룻바닥을 깔아놨는데, 자, 보시면 저 뒤에 보시는 게 1월 오봉도, 그리고 어좌. 계단은 동서남북에 있고, 임금님은 항상 북쪽으로부터 들어오신다. 저기 천정에도 보면 용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뭐 사각 천장에 있는 거 뭐 정자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요 재밌는 게 요 기둥들 엔타르시스 해갖고 여기 배흘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무량수전이죠. 무량수전. 그 이제 고려시대는 굉장히 좀 수수해요. 단청도 안 짓고 그냥 그 본연의 건축미를 즐기시는 게 이제 고려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하면, 이제 조선은 거의 단청을 짓죠. 절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래서 이제 좀 담백하고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런 게 이제 고려 시대 건축물이고, 무량수전이 있고요. 수덕사에 가셔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강릉 객사, 뭐 이런 몇 곳이 이제 남아 있어요. 고려 시대 건축물들이. 자, 이제 여기도 단층이어서 안에는 전에 2층이었다면 천장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자, 옆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금은 이제 겨울이지만 저기가 여름 되면 이제 분수가 있어서 전부 물이 이렇게 나서 좀 정치가 다른 데 비해서는 좀 현대적이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저는 좌우 보시면 이제 다 근대 건물들 있잖아요. 여기 시청 뒤쪽이다 보니까 자, 요게 이제 드무라는 것이죠. 드무는 이제 뭐 항아리, 독 이런 순수 우리말이고요. 뭐 현대식으로 해설하자면 소화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물을 넣으면 물에 자기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런 역할로 불나기 전에 조심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저기 석조전인데 저기 문양 보시면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저 문양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